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의 유장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고객이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업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영업에 정해진 프로세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를 열심히 하고 또 인바운드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고객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벼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보통 어떤 프로세스로 인재를 채용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부서별로 필요한 사람, 즉 헤드카운트를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인사팀에 넘겨서 인사팀은 그것을 취합해서 채용 사이트에 자포스팅을 하거나 또는 헤드헌터에게 의뢰를 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 상식인데 사실상 그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포스팅이나 헤드헌터한테 의뢰하기 전에 그때 우선 내부 추천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미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게 그들의 친구나 혹은 동기, 동창 또는 지인들에게 그 기회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인사팀에서 나머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딱 드는 생각이 그렇게 따지면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다면 잘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영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정해진 프로세서가 있고요. 또 그들만의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서 소비자가 이런 것을 원하겠다고 예상을 해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2D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 작품을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디자인 회사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다닙니다. 클라이언트가 근데 그때마다 거절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가장 쉬운 예는 그 클라이언트가 자기들만의 예쁘다는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들이 예쁘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매칭이 안 되겠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고객의 고객,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에요. 지자체인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쁜 디자인보다는 굉장히 점잖고 정제된 그런 이미지를 선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제안을 해도 커스터머는 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제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제안했는데도 클라이언트가 사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알고 보니까 그 고객은 연간 계약이 맺어진 기존 고객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단연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은 우리 제품을 사고 싶어도 이미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B2B 비즈니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쟁사보다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사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알고 보니까 기존 거래처가 고객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그런 내부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싸게 제안했어요. 기존 경쟁자는 100만 원에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폭 할인해서 60만 원에 40% 디스카운트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기존 거래처는요, 정부 지원금 80%를 받게 해줘서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내는 비용은 20만 원밖에 안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정부 지원금의 존재를 모르면은 우리는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기존 거래처, 기존 생태계, 이들은요, 그들만의 고유의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안해도 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업계의 생태계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업계에 사람을 많이 만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견 카페를 운영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만날 사람이 많아요. 기존에 애견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누가 있을까요? 애견 푸드, 애견용 용품을 만드는 그런 업자들, 유통업자들, 제조업자들, 이분들을 또 만나야 되겠고요. 또 동물병원 원장님들도 만나야 될 거고요. 그 관련 업계의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테이크홀더들을 정리하면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일단 고객이 있을 수 있고요. 고객 담당자가 있겠고요. 그 고객사의 구매팀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그 고객의 총판 또는 대리점, 유통사, 이런 분들이 있겠고요. 또 고객의 고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고객의 기존 거래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 지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업계의 스테이크홀더들 적어도 100명은 꼭 만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왜 안 사지? 왜 안 사지? 나의 말발이 부족한가? 우리 제품이 혹시 성능이 부족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업계의 관행, 그 업계의 생태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